비트코인의 흐름은 아주 산뜻합니다. 무려 88,000달러 중반까지 솟아오르면서 과연 이번에 찐반등을 보이고 있는 건지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파월 의장 해임과 관련해서 연일 적극적인 멘트를 때리다 보니까 뉴욕 증시는 크게 압박받았고 3대 지수 모두 2% 넘는 급락을 확인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증시와는 확실히 탈종조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금과 상당히 동조화된 흐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8포인트 오른 47을 기록하면서 다시 중립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무려 64%를 뚫어내면서 2021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의 이번 반등이 찐반등인지 여부가 최대의 관심 포인트인데, 이와 관련해서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의 설립자 KT 스톡턴은 비트코인이 현재 5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한 가운데 88,200달러에서 88,800달러 구간의 주요 저항대를 돌파할 경우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구간은 200일 이동평균선과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이 중첩되는 기술적 저항선이다. 현재 주간 차트 기준으로 스토캐스틱 지표가 과매도 구간에서 상방 반전되고 있어서 단기 돌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월간 차트 기준으로 스토캐스틱은 과매수 구간에서 하락 반전된 상태로 현재의 상승 흐름은 특정 조건에서의 반등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저항선 돌파 이후 나타나는 추가 상승 구간에서 차익 실현 전략을 취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나름의 회복세를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행보가 눈에 띕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내용을 보면 도이체방크와 스탠다드 차타드 등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미국에서의 암호화폐 사업 확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통 금융권의 이런 행보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시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때 보수적이었던 은행들이 직접 미국 시장에서 가상자산 서비스를 검토한다는 소식은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는 건데, 이처럼 은행권의 변화는 최근 비트코인 상승 랠리에 대한 신뢰 신호로 작용을 하면서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들과 나스닥의 상장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주요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대거 매수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록이 운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출시 1년이 채 안 돼서 500억 달러 규모 자금을 끌어모으면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ETF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블랙록이 11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굴리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만큼 이 ETF의 성공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일종의 보증수표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공격적인 매수를 통해서 현재 비트코인 44만 4천 개 이상 420억 달러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의 등장은 비트코인을 기업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밖에도 피델리티를 비롯한 전통 금융사들 역시 가상자산 투자 상품을 출시하거나 고객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편입하는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2025년 1분기 전 세계 상장 기업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68만 8천 개를 넘어서서 전체 발행량의 약 3.3%에 달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기관 자금의 유입 규모가 전례 없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기관 자금의 유입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장 신뢰도와 안정성 향상입니다. 세계적인 금융기관들과 대기업들의 참여는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 표명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암호화폐를 향했던 회의적인 시선이 점차 거두어지고 비트코인이 공식적인 자산군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블랙록의 사례처럼 거대 금융사가 인정한 자산이라는 인식은 심리적인 안전판으로 작용해서 개미 투자자들도 보다 안심하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기관들은 대체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들이 보유량을 늘릴수록 시장의 유통 물량이 줄어들고 급격한 매도세가 완화돼서 변동성이 다소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관 ETF의 등장은 시장의 상호작용 방식을 변화시켜서 반감기 이후에도 이전과 다른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 규모와 유동성 확대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한 번에 투입하는 자금 규모가 개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따라서 언급한 대로 상장사들이 보유한 비트코인만 수십조 원대에 이르고 ETF로 유입되는 돈도 매일 거액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의 유입은 시장 전체 파이를 키워주면서 유동성을 크게 늘리게 됩니다.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과거보다 대규모 거래도 가격 충격이 덜해지고 가격 형성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얇은 시장에서 소수 고래 움직임의 출렁이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시장의 두께가 두터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시장 성숙화의 징후로 암호화폐가 주류 금융시장에 편입되는 과정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동성 증가로 상승장에서는 탄력이 붙지만 반대로 거시경제 상황이 나빠질 경우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와서 하락폭도 커질 수 있다는 양면성도 숙지해야 합니다. 즉 기관 자금 유입은 양날의 검으로 시장을 키우는 동시에 글로벌 금융 환경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만드는 변화 요인이기도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거시경제 리스크에 영향을 받으면서 상당히 아주 많이 어리버리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이 같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규제 환경의 변화와 투명성 제고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려면 반드시 법과 제도권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고 미국 공기업 회계 기준도 비트코인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점 등이 기관 진입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면 시장에는 투명성과 감독 강화라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대형 은행들과 운용사들은 엄격한 내부 통제 그리고 감사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자금 세탁 방지나 보안 등에서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신뢰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건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암호화폐 커스터디를 제공하면 개인이 직접 지갑을 관리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할 수가 있고 대형 기관이 참여하는 시장에는 대형 사기나 거래소 파산 위험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관 자금의 유입은 암호화폐 시장이 초기에 무질서한 개척지 단계를 지나서 규범과 질서가 갖춰지는 성장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분석가들은 강세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는 비트코인이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단기 가격 움직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대규모 돌파에 가까운지 아니면 불트랩에 해당하는지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다라고 지금의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T트레이더 앨런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과거와 동일한 패턴을 따르고 있다. 새로운 돌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다음 목표는 15만 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XRP 홀더들이 아주 반갑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화됐습니다. 글로벌 대표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드디어 결국 XRP 기반 선물 상품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승인을 받아서 이번 XRP 선물 상품을 공식적으로 선보인다라고 밝혔는데 이번 상품은 단순히 새로운 상품이 하나 더 추가됐다. 이것보다 더 큰 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XRP 선물 상품이 의미하는 가장 큰 변화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XRP는 미국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서 상당히 긴 기간, 무려 4년 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인베이스의 XRP 선물 상품 출시는 CFTC와의 공식적인 소통을 통해서 승인됐다라는 점에서 미국에 있어 XRP의 규제 환경이 명확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측도 이 부분을 강조하며 규제되고 자본 효율적인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디지털 자산 가운데 하나인 XRP를 제공하게 됐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미국의 규제 기관들이 XRP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암시하는 시그널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XRP가 상품으로서 확실히 인정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빡세게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XRP의 기관 투자 접근성 확대입니다. 선물 거래는 현물에 비해서 투자 접근성이 높고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매우 선호하는 금융상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이 기관 자금을 끌어모으는 핵심 도구였던 것을 떠올려 본다라면 이번 XRP 선물 출시 역시 XRP의 기관 자금 유입과 가격 상승을 촉진하는 중요한 촉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상품 출시는 현재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XRP 현물 ETF 출시를 위한 사전 단계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기관들이 암호화폐 현물 ETF를 추진하기 전에 선물 상품으로 먼저 시장 수요와 반응을 테스트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XRP 선물 상품의 성공 여부는 앞으로 현물 ETF 승인 가능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XRP의 시장 내 위상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현재 미국 내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이고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주 거래 창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같은 코인베이스가 XRP 선물 상품을 출시했다는 것은 XRP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미국 제도권 안에서 본격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XRP 선물 상품 출시는 최근 리플이 추진한 RLUSD 스테이블코인의 인기 상승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XRP가 단순히 국제 송금용 자산을 넘어서 다양한 금융 상품의 기반 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XRP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 그 여지도 있는 겁니다. XRP 시세가 이런 호재성 재료를 어떻게 소화할지도 관심사인데 이와 관련해서 분석가 캡틴 파이빅은 XRP 3데이 차트를 통해서 계속 XRP를 축적해라. 다음 강세는 폭발적일 것이다. 중기 목표는 $5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XRP 맥시멀리스트가 아닌 일반 분석가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머지않아 현실화가 될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SEC 위원장 지명자 폴 애킨슨이 정식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로써 SEC는 새로운 리더십 체계를 완성하게 됐는데 XRP 커뮤니티에서는 리플 소송 공식 종료 선언과 리플과 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최종 승인이 머지 않았다라는 기대감도 그렇게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